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성.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네네. 오늘도 슬라고시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청취자분들께 내드렸고요. 오늘은 퀴즈가 아닙니다. 아, 퀴즈가 아닌가요? 예, 네. 오늘은 퀴즈가 아니고 지금이 무슨 기간?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그렇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생색 내기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내달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몇 개 좀 들어온 걸 제가 골라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인정할 만하다. 그러면은 골라주세요. 저희가 커피를 바로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8736님. 안녕하세요. 도배사입니다. 저희는 7명이 일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사이다처럼 시원한 방송 최고!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 네네. 아, 훌륭하시네요. 7분이 한 번에. 네. 7분이지만 커피 쿠폰은 하나만 드립니다. 아, 8736님께 아, 드리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0992님 브런치처럼 듣는 라디오입니다. 네. 라고 저희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잘 어울리나요? 브런치. 예. 브런치 왠지 느낌이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어떻게 드려요? 약해요? 아, 드려야죠. 드려요. 네. 0992님 드리고요. 브런치 드실 때 커피 한 잔 같이. 딱이네요. 네, 정말. 딱 좋죠. 역시 4862님께서는 슬라생 샤워하면서 화장실에서 듣고 싶어서 방수되는 휴대전화로 바꿨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야, 이거 약간 냄새가 나는데 네. 뭐 이왕 바꾸는 김에 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튼 어때요? 아, 샤워하고 나와서 커피 한 잔 참 맛있죠. 네. 4862님도 드리고요. 네. 4306님께서는 현웅아, 이제 내가 너의 망나니가 되어줄게. 슬라생을 위해 칼춤 춰줄게. 아, 유명 드라마의 대사죠. 요 생색 내기 대회에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자는 어떻습니까? 네, 요런 문자 살벌하긴 하지만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트렌드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네네. 4306님께도 드리면서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자님께도 갑자기 여쭤보고 싶네요. 나 슬라생 뭐 출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봤다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슬라생 출연을 위해서? 예, 네. 밤샘 술 마셨는데 나왔다 뭐 이런 거. 그런 적은 없는데요. 네. 어쨌든 설레서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레서 잠도 못 자고 왔다. 네네, 잠도 못 자고 왔네요. 자, 그러면 잠도 안 주무시고 준비한 내용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 커피. 네. 커피요? 잠을 안 잤는데 제가 저는 따로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쿠폰은 청취자분들 위한 것. 자,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첫날은 정치, 외교, 국방 분야였는데 집중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그리고 이 수산물 수입 논란이 가장 주요하게 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예. 앞서 일본 교도통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중에 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좀 집중이 됐고 예. 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과정 이 예. 부분도 어제 많이 도마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하던 그런 부분들이 질문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다 보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질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어요. 그중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좀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애창곡이 뭐냐라는 질문도 나왔죠. 네, 김혜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이었는데요. 예. 한동훈 장관에게 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다가 예. 갑자기 애창곡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네, 이른바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뭐 한동훈 장관이 노래방에서 윤도현 씨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한 뭐 이 얘기를 또 염두에 둔 한동훈 장관의 발언으로 보였고요. 이 김혜재 의원이 애창곡 질문을 한 것은 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였는데 예. 애모가 아니냐 애창곡이 예.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노래 안에 이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이건가요? 음정이 맞. 나는 왜 작아지는 아닌가 이거? 그 노래 맞습니다. 예, 네, 예. 가사가 맞고요. 가사는 맞고 음은 틀렸다 이거죠? 네, 가사는 정확합니다. 예. 네. 어쨌든 그 노래에 나오는 그 가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왜 그 수사 앞에만 가면은 네, 작아지냐. 네, 이 얘기였던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장관은 뭐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 답변을 했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대일 외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또 한덕수 총리의 발언도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돌덩이를 치운 것이다. 돌덩이 이게 뭡니까? 이 돌덩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예. 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 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회담에서 대체 어떤 것을 얻었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한 번의 회담으로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없고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운 거다. 예. 이번에는 이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한일회담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상호 호혜적인 이런 얘기가 오갈 것이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돌덩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그러네요. 이 김상희 의원도 정색을 하면서 이 30년 넘게 투쟁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좀 돌덩이에 비유한 거냐 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후에 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법원 판결을 거꾸로 되돌려가려는 것이라면 또 겸손하게 사과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돌덩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예. 또 조홍천 민주당 의원도 이 걸림돌이라는 게 이제 강제동원된 분들이냐 아니면 강제동원 그 자체냐 또 이렇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최근에 또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수산물 수입 네네.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국내로 들어올 일 없다라는 반발 메시지를 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 오갔나요? 네, 뭐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일에 대통령실은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이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다만 어제 나왔던 질의도 그렇고 또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이 앞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후쿠시마산이 아니라 이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여러 번 제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WTO의 판정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막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았었는데 예.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이 WTO에서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어제 질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의 이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 네.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좀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이 전문가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그 전문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아니라 예. 야권이나 이제 시민단체에서 보내는 인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갈 것인지도 좀 논란이 될 것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요. 삭발 투쟁도 진행했고요. 이제 이틀 뒤인데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후쿠시마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요. 네, 뭐 민주당 내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이란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소속 의원들이 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정부 여당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정부 여당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간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또 일본 현지와의 연대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면은 뭐 현지 상황 어떻게 뭘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 이제 현지 상황도 정확히 볼 수가 네네. 있고 또 자료 제출도 일본 정부가 좀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료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일본 정부에서 뭐 이렇다 할 뭐 협조가 좀 잘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주변에서 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또 현지 어민들 혹은 이제 시민단체 관계자들 뭐 이분들을 만나서 좀 예. 얘기를 듣는 좀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종의 메시지 정치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을 두고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괴담을 유포한다.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무례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김기현 대표는 그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뭐 과거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이 원전 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태평양 연안 국가들 그리고 미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이 반대의 목소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또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의제라는 것은 양측이 다 동의를 해야 올라가는 건데 뭐 미국 측의 동의는 둘째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것을 의제로 올릴지도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 범위가 뭐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몇 가지 조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적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서 여기에 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갔던 중에 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거나 거론했는지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그 일본 의원들이 요청을 했고 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좀 만찬 장소였죠. 이 오므라이스집. 그러니까 1995년에 창업한 이 렌가테이라는 식당. 이 식당을 선정한 경위 그리고 이 강연 게이오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 게이오 대학을 강연 장소로 선택한 경위와 이 강연 때 메시지를 언급했던 한국 멸시론의 이 오카쿠라 덴신의 발언을 인용한 경위 이런 것들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마 뭐 이번에 궁금한 점이 많았던 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요. 네네. 여당도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국정조사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자님은 보시나요? 뭐 국정조사가 필요한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러 의혹들이 지금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언론이 아예 없는 얘기를 보도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일본 언론이 일본의 정치인들 혹은 당국자들을 취재해서 한 보도일 테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일본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 뭐 가짜 뉴스다 이런 메시지를 국내에만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절차를 밟던지 아니면 좀 일본 정관계에 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흘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으면은 뭐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정조사 얘기는 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만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니까 뭐 조만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국민 선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져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갖는 의미도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던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뭐 이제 친일 논란이 이어지니까 좀 이를 정면 돌파하는 차원에서 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사실 이 얘기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이 이제 지구는 둥글다란 말이랑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건 진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뒤이어서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면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한다면 이것은 기시다 총리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좀 행동이다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대체로 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호남을 동서로 횡단하는 일정을 가졌는데 첫 일정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참석을 했어요. 경남 통영이었고요. 뭐 원전수 논란 진화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본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나는 뭐 멍게를 좀 수입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 통영이 이 대표적인 멍게 생산지 중 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의 논란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대통령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처음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이 후쿠시마 오염수나 수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의 통영 방문 직후에 이 대통령실에서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이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다시 한번 냈거든요. 예. 그래서 논란 진화를 위한 일정인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요. 네네. 또 많은 눈길을 모았던 게 프로야구 시구 있었고요. 네네. 서문시장을 또 한번 찾기도 했는데 자 이런 민생 현장 행보 뭐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동서를 횡단하면서 이제 민심 수습에 나섰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도 있는데 예.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동서를 횡단했다보다는 서문시장을 여러 번 찾았다라는 데 의미를 포커스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 국민 통합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혹은 이 민심 수습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일정을 짰다면은 그 일정은 실패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뭐 여러 번 찾아간 이 서문시장 일정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시구 모습을 못 봤는데 네네. 보셨습니까? 저도 그 모습 자체는 못 봤는데 이제 평가가 아주 좋았다는 잘 던졌습니까? 네, 보도는 봤습니다. 남다른 야구 실력을 또 보여주셨군요. 어려서부터 야구를 뭐 즐겨 하셨다고 하고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뭐 이제 외가댁 근처가 이제 한양대 야구부가 있었는데 예. 이 숙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선수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서문시장을 꽤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하면은 그 후보 시절이라고 해도 사실 몇 년 안 되죠. 예. 최근 한 2년 사이인데 4번 방문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엔 3번 방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따로 이 서문시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같이 서문시장을 찾은 적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 총 6번 지금 서문시장을 방문한 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른바 이제 동서 횡단을 하면서 뭐 민심을 청취했다라고는 하지만 예. 사실 국민과 만난 가장 큰 일정이 바로 이 서문시장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은 방문은 했지만 그 호남에서는 이제 행사 참석 일정이었고 예. 이 행사 관계자들과 주로 만났는데 이 서문시장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500m 정도를 걸어가면서 이 시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도시다 보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큰 환호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서문시장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이렇게 좀 각별한 애정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좀 떨어지는 추세가 드러나면서 좀 보수 지지층 정도가 좀 단단하게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층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메시지를 줬다라는 것이 대체로 언론의 평가인 것 같고 이 단단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좀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원내 사령탑 교체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이 조만간 이 국민의힘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고요. 그 임기가 끝나게 되고 이제 새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고요.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 일정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일정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민주당도 조금 일찍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당겨서 교체를 하게 될 텐데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4선의 김학용 의원 그리고 3선의 윤재옥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의원 다 친윤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에 이어서 이제 원내 지도부도 좀 친윤계로 이제 채워지는 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친윤이면은 어디서 좀 차이나 구분을 경쟁력을 가져야겠습니까? 이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출신 그리고 윤재옥 의원은 이제 TK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제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울산을 지역구로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의원들은 좀 수도권 민심에 좀 호소하기 위해서 좀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는 분도 있고 또 뭐 그것과 관계없이 좀 이제 뭐 국민의힘이 더 좀 하나로 뭉쳐서 가기 위해서 또 TK 출신이 필요하다 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을 보면 이제 또 뭐 비명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요. 네. 좀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이 삼선의 박광원 의원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 두 분 다 뭐 비명계로 분류가 되고 네.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친명계에서는 사실 원내대표를 하실 만한 분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박광원 의원이 이제 삼선이었는데 보통 원내대표를 삼선 의원들이 하거든요. 예. 근데 삼선 의원들 중에서 이제 친명계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좀 아무래도 이번에 좀 비명계에서 두 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되든 비명계에서 뭐 혹은 그 이외에 누군가가 되든 비명계에서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렇게 당내 통합을 좀 이룰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갈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근데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이제 두 분의 온도차가 좀 있고 또 이제 비명계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반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선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사 이슈 정상근 기자와 함께 알아봤고요. 기자님 가시기 전에 네. 저희 한 분만 더 골라주세요. 아, 네, 한 분만.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생생내기 문자 들어온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자, 4분 정도를 추려봤거든요. 0306님께서 슬라생 찐 애청자 인증합니다. 차에서도 집에서도 라디오는 94.5MHz 고정입니다. 슬라생 들으려고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안 내리고 들은 적도 있어요. 네, 네. 라고 하십니다. 네. 8090님, 저는 화물맨입니다. 라디오 채널 1번, 2번, 3번 모두 다 YTN 라디오입니다. 1번, 2번, 3번을 모두 같은 채널로. 9914님,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이현웅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슬라생 안 듣고는 못 살아. 네네. 6976님, 해외 휴가 가서도 10시 반에 습관처럼 슬라생 들었어요 하시는데 현지 시간 10시 반이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누구를 드리겠습니까? 다음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네,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문자가 안 들어올지도 드려야 될 것 모릅니다.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네 분 중에 네 분 다 대단하신 것 네. 같지만 한 분을 고르라고 한다면 네. 화물차 운전기사. 네. 8090님 네네. 정상근 기자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커피가 쿠폰. 가장 많이 필요하신 분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서요. 그렇죠. 좀 네네. 싹 잊어버리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